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 미스터리 두 번째 조선시대 왕들의 의심스러운 죽음 그 8번째 이야기 고종 황제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의심스러운 죽음은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고종의 죽음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고종은 참 아픈 손가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어쨌든 간에 조선 500년 역사를 빼앗긴 마지막 임금인 고종, 개인적으로는 초반의 무능과 근시안적인 안목이 그래도 후반에 들어서는 조선을 지키기 위한 치열함과 간절함 등으로 어느 정도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종 황제의 어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어쨌든 고종은 왕위에 앉는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동 김씨들이 나라를 말아먹기 위해서 싹수가 있는 왕가의 혈통을 다 솎아내어서 강화도에서 나무꾼 생활을 하던 철종이 왕이 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안동 김씨들은 똘똘한 왕가의 자손들을 솎아내기에 바빴습니다. 마침내 철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왕실 일가 중에서 그나마 눈치가 있었던 이하응만이 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안동 김씨의 견제를 피하며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게 되는데 그가 바로 고종이었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고종을 대신해서 신정왕후 조씨가 헌종의 어머니죠. 이하응 흥성대원군과 함께 수렴청정을 하면서 나라를 이끌었고요. 약 2년 뒤에는 고종 스스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아내 쪽 일파인 민씨 친족들에게 모든 권력이 장악되도록 합니다. 결국 조선의 국정은 외척 세도가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에서 다시 외척 세도가였던 여흥 민씨에게 넘어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명성황후의 표준 어진입니다. 나무위키에서 가져왔고요. 흥성대원군의 외교정책이 지나치게 폐쇄적이었다 라고 한다면 민씨 일가가 주도한 외교정책은 줏대도 없고 기준도 없이 센 놈이 우리 편인 그런 외교정책이었어요. 명성황후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콘텐츠 팩트체크의 중요성 미디어의 거짓말에서 다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엔 일본을 끌어들여서 대원군을 몰아냈습니다. 이후에는 이모군란으로 대원군이 다시 복귀를 하자 이번에는 청나라에 의지를 해서 우리나라의 청나라 군인들을 끌어들였고요. 이로 인해서 청일전쟁이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단초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힘이 강해지자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고요.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러일 전쟁 역시 우리 땅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일본은 이런 민씨를 제거하게 되죠. 그게 1895년에 일어났던 을미사변입니다. 고종 역시 이에 신변의 불안함을 느껴서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치는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하게 됩니다. 이게 1986년의 아관파천이죠. 그나마 이때부터 고종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자각이 들었던지 1987년 2월 다시 황궁해서 10월에는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1차로 고종의 독살 미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관파천 당시에 러시아 통역이 필요했던 고종이 러시아어에 능숙했던 김옥륙을 통역으로 뽑았고요. 고종의 곁에서 늘 붙어 있었던 그는 러시아와의 외교 일선에 서며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고종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태영 100대를 맞고 유배를 가게 됐는데
이에 앙심을 품었던 김옥륙은 고종과 순종이 마실 커피에 치사량의 아편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커피를 유난히 좋아했던 인물로서 소문난 커피의 애호가였기 때문에 한 모금 마셔본 커피의 맛이 이상함을 느껴서 다시 커피를 마시지 않았고요. 커피 맛을 잘 모르고 있던 황태자 순종만이 의심 없이 커피를 다 마셨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지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도 별로 건강 편이 아니었던 순종은 구토와 실신을 거듭했고 치아 18개가 빠질 정도로 그 후유증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영화 가비에서 이런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자, 영화 가비의 포스터 시네마 서비스에서 가져왔고요. 이렇게 고종은 자신의 편을 찾기 힘든 고독하고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실권 없는 허수아비 황제로 전락하고 맙니다. 고종은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게 됐지만 일제와 영국의 방해로 실패하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일제는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켜 버립니다. 결국 고종의 뒤를 이어 순종이 황제 자리에 올랐으나 1907년이죠. 말 그대로 허수아비 황제였을 뿐 별다른 실권은 없었어요. 하지만 고종은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온 뒤에도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러 합작으로 운영되다가 폐지되었던 상하이 정보국을 재건하기도 했고 제2차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국의 의병들에게 무기를 지원해 줄 것을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독영러가 일본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받고는 우리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도장을 찍어 주었다가 일제에게 또 발각이 되는, 그래서 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외국으로의 망명을 시도했는데 마지막 시도가 우당 이회영이 주도한 북경으로의 망명이었습니다. 1918년 말에 진행되었던 이 시도는 모든 게 순조로웠지만 고종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허무하게 끝이 나버리고 말죠. 대체 고종은 어쩌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고종의 병환 기록은 1919년 1월 20일 느닷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태왕전하가 편찮아서 전의 김영배와 총독부 의원장 하가 에이지로에게 입진하였다. 순종실록 부록 순정 12년 1월 20일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나타난 다음 날 바로 사망을 하게 되죠. 묘시에 태왕전하가 덕수 함령전에서 승하하셨다. 다음 날 복을 행하였다. 순종실록 부록 순종 12년 1월 21일의 기록입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던 고종이 갑작스럽게 아프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날 바로 죽었다라고 하니까 참 희한한 노릇이죠. 당시 국내부 사무관이었던 일본인 곤도 시로스케도 여기에 의문을 갖고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나는 너무 뜻밖이어서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혹시 창덕궁 순종 쪽이 아닌가 반문했다. 그렇게 물은 것은 왕전하께서 평소 병약하셨기 때문이며 덕수궁 전하 고종께서는 매우 건강하셨기 때문이다. 이왕궁 비사, 대한제국 황실 비사라고도 하는 이 책에서 곤도 시로스케가 이렇게 적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친일 성향을 띠고 있던 윤치호 역시 자신의 일기에서 의문을 제시합니다. 완벽한 건강을 누리던 황제가 식혜를 섭취한 뒤 반시간 만에 격렬하게 몸을 뒤틀면서 죽었다. 황제의 팔다리가 이틀 사이에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서 통넓은 한복 바지를 벗기기 위해 바지를 찢어야 할 정도였다. 혀가 닳아 없어지고 치아는 모두 빠져나왔다. 1피트 30.38cm쯤 되는 검은 줄무늬가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길게 나 있었다. 윤치호 일기 1920년 10월 13일의 기록입니다. 자, 이쯤 되면 고종의 외국 망명을 막기 위해서 일제가 손을 썼다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추론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척 세도가들의 권력 투쟁 속에 준비 없이 왕위에 앉아서 아버지와도 권력 싸움을 하고 처가에게 권력을 몰아 주었다가 망국의 임금이 되었으나 어떻게든 나라를 되찾아 보려고 노력하던 고종은 외국으로 망명을 준비하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순종을 끝으로 조선은 그리고 대한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됐죠. 자, 건강하던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정말 우연일까요? 고종의 망명을 막기 위해서 일제가 벌였던 만행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조선의 왕들은 무척이나 고독하고 위험하며 안쓰러운 직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7명의 왕 중에 8명이 독살 및 암살설에 이름이 오른 것을 보면 말이죠. 조선 왕의 평균 수명이 40대 초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조선시대 왕들의 의심스러운 죽음은 여기서 일단락 짓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조선시대의 미스터리들에 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들려드렸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